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고요. 책 전면에는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입니다. 책 날개를 볼까요? 네. 자, 조지 베일런트. 세계 최장기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1934년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정신의학분과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랫동안 그의 주된 관심사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였으며 이는 성공적인 노화와 인간의 행복에 관한 더욱더 폭넓은 통찰로 이어졌다. 사실 제가 이 조지 베일런트는 방어 기제, 특별히 그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한 어떤 글을 읽다가 이제 조지 베일런트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숙한 방어 기제 그것과 성인 발달 연구를 한 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가 뭐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냥 좀 별개의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조지 베일런트가 갖고 있던 어떤 성숙한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서 어떻게 행복과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증명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은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좀 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책 한 권 집필을 이제 하느라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 책을 다 마지막으로 이제 읽은 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책 쓰느라고 계속 좀 조금씩 읽다가 그러느라고 굉장히 오랜만에 책 리뷰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가 쓴 이 책이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한 3권 정도 국내 번역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뭐 오래된 책이 아닌데 이게 뭐 저작권에 뭐 걸리진 않나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판권을 어떻게 국내에서 새 출판사가 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의 책 3권 중에서 이제 어떤 걸 고를까 하다가 가장 좀 읽기 편한 그러면서도 또 책의 감수를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 이제 맡으셨다고 해서 좀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많이들 아시죠? 대한민국 대표 정신과 전문의, 한국 자연의학 종합연구원 원장이자 힐리언스 섬마을 촌장으로 정신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건강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파해 왔다. 유학 시절 조지 베일런트의 강연과 저서를 접한 것이 지금껏 평생 건강, 행복 연구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시영 박사는 탁월한 통찰과 독창적인 인생론으로 한국 대중들로부터 끊임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또 이시영 박사님이 이 앞에 이제 쓰신 글에 보니까 이제 자신이 직접 조지 베일런트의 강의를 들었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책은 번역상으로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이야 워낙 탁월해서 아주 즐겁게 읽었는데요. 좀 목차를 좀 설명드리죠. 자, 책은 1장부터 총 1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성인 발달 연구에 대한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의 대상이 누구였냐? 크게 3집단이었습니다. 먼저 하버드 졸업생들을 추적 연구한 그런 그랜트 연구, 그랜트 연구를 1938년 9월부터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지 베일런트 박사님이 이제 중간에 이어받으면서 또 이제 그 즈음에 이너시티 집단이라고 또 이 그랜트 연구가 시작되었던 어떤 그 즈음에 하버드
법대의 젊은 법학과 교수였던 쉘든 글루액은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과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14세 남학생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진행할 기금을 확보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도 이제 조지 베일런트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집단, 그리고 이너시티 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먼 여성 집단인데요. 하버드 집단에 비견되는 여성 집단을 만들기 위해 나와 아내 캐롤라인 베일런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천재화 연구 터먼 팀의 협조를 받아 터먼 연구 대상자 672명 중 여성 90명을 선정했다. 터먼 연구는 1922년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학과의 터먼 교수가 캘리포니아의 도시지역 학교에 다니는 IQ 140 이상인 아이들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총 이 세 집단을 계속 이제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집단을 비교한 게 나왔죠. 하버드 그랜트 집단은 평균 출생 연도가 1921년, 이너시티 집단은 그보다 한 10년 정도 늦죠. 1930년, 터먼 여성은 오히려 10년 정도 빠릅니다. 1911년. 연구 시작 연도는 하버드 집단이 39년, 이너시티 집단이 40년, 터먼 여성 집단이 20년. 연구 대상자 수도 나와 있고요. 최종 면담 시기가 1999년, 2000년, 1988년. 네. 그리고 최종 면담 시 사망률, 설문지 작성 2년마다, 4년, 5년마다, 백인 여부, IQ, 부모의 사회적 계층. 이제 하버드 집단이 가장 이제 높습니다. 좋은 부모의 사회적 계층 1, 3등급, 이너시티 집단은 3, 5등급, 2, 4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학원 진학률. 이너시티 집단은 소년원에 수감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률은 2%지만 하버드 출신들은 76%고요. 아무래도 터먼 여성은 IQ가 높기는 했지만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률이 23% 정도로 좀 떨어지고요. 70세 미만 사망률, 50세 평균 연간 소득 이런 식으로 세 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소년원에 수감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 또 지능이 매우 높았던 그 여성들, 이런 이 세 집단을 대상으로 계속 추정 연구를 하면서 베일런트는 무엇이 이 성인 발달 혹은 노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좀 목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1장에 있고요. 2장에는 사람은 안팎으로 어떻게 성숙하는가, 그래서 발달 과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린 시절이 인생을 좌우한다. 하지만 조지 베일런트는 어린 시절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말 그러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쓰면서요. 결국에는 어린 시절 못지않게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생산성, 만족스러운 인생의 열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조지 베일런트가 사람들한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답을 잘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긴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5장은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의미의 수호자. 그래서 의미를 수호하는 것이 어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6장은요, 죽음이여 으스대지 마라 통합의 시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도망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7장은 두 번째 관문, 건강하게 나이 들기. 8장은 삶을 즐기는 놀이와 창조의 비밀. 그래서 놀이와 창조가 행복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또 9장에서는 과연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영성과 종교, 노년에 대한 이야기. 11장에서는 세월이 흐르면 과연 사람도 변하는가. 12장에서는 또다시 행복의 조건을 묻다.
이런 어떤 주제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마다는 여기 이제 작은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시죠? 네. 사람들과 인터뷰한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너무 이론적이거나 딱딱하지 않고 또 이런 사례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읽기에 좀 편하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지 베일런트가 그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노화와 연관이 되는가 이 부분만 좀 볼게요. 건강한 70대 노인들은 20대 젊은이들보다 성숙한 기제들을 자주 사용한다. 그럼 성숙한 방어 기제는 승화입니다. 승화. 승화를 통해 영혼의 연금술이 발휘된다. 두 번째는요. 유머. 성숙한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볼 줄 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는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숙한 방어 기제, 억제 또는 금욕은 이타주의나 승화 유머와 같은 깊은 인간애와는 관련이 없다. 실제로 심리치료사들은 억제가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일종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효과적으로만 사용하면 억제는 균형을 잘 잡은 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억압이 건강하지 못한 방어 기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거라면 억제는 분명한 자아의 힘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이제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 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행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번역이나 내용이나 매우 훌륭하기는 한데 책 구성이 있어서 책이 좀 길고 또 사례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그 풍성한 내용 속에 좀 독자가 길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 과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새 집단의 그 굉장히 오래된 종단 연구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책을 딱 읽었을 때 딱 어떤 것들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중간중간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내 행복 혹은 성인 발달 혹은 뭐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